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김용기입니다. 오늘은 천안 아산 지식산업센터 왜 투자를 안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자를 안 할까요? 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 상품 중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기타 등등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라 정책이라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늘 언제나 항상 변수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마다 쳐다만 보고 기다리는 분은 지금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현재도 잘 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기존에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또는 실구매를 하신 분들이 불어나는 대출 이자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정부 정책에 의해 구매 조건이 많이 힘들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이자도 크게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느 물건을 보더라도 대출 규제로 인한 중도금 대출이 보통 50%에서 60% 정도 연이자율이 6%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부분을 벗어난 투자처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서 현재 활성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전에 공장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과는 틀리게 지식산업센터는 아무 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이 있던 곳 주변에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무제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1%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공장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며 좀 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과는 달리 정부 지원이 좋아서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은행 대출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상가 등등 이런 것들은 1가구 2주택의 제한이라든지 대출이 약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이자가 지금 현재 연 6%대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 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대출률이 약 80에서 90%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이자도 약 2%에서 3%대 이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상품보다도 더 좋은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영원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든 간에 먼저 처음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어디를 가더라도
눈치 보다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분들은 이미 뒷차를 타기에 좋은 결과보다는 힘든 나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유튜브에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절대 투지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글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을 왜 지식산업센터가 안 좋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투자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익을 보는 쪽일까요? 손해를 보는 쪽일까요? 누구든지 간에 이익을 보고 싶어 하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보신 분들과 손해를 보신 분들의 차이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좋은 위치 선정하고 투자할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익이 안 생기는 분들은요, 항상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좋은 자리 다 빠진 곳에 어쩔 수 없이 그 몇 개 남지 않은 구석지고 외진 곳을 사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매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분양을 하실 때도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남의 말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조사하고 알아보고 결론이 생기면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길뿐입니다.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절대 남이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꼭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센터 괜찮은 곳, 뭐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꼭 따져보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달랑 지식산업센터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로입니다. 제조용이나 업무용이나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 폭이라든지 그리고 외곽까지 이런 고속도로 또 시내 이런 접안할 수 있는 도로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짚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공실률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임대나 매매나 전매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는 주변 환경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위치입니다. 시내와 외곽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져 있는 곳, 덩그러니 저쪽 시골 구석에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있는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 봐야 큰 재미를 못 봅니다. 어느 정도 도심과 주택과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 충분히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도 중요해요. 왜? 어느 정도 사이즈냐?
요즘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뭐 달랑 몇 개만 지어놔놓고 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 일군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을 만큼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 분양가입니다. 뭐 어떤 데는 얼마 하더라, 어떤 데는 얼마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주변 시세에 맞게끔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제값을 받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수익률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안 된다면 투자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100만 원 넣고 만 원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내가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또 투자한 만큼의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7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쯤 더 고민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면 별 탈 없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